자, 그 다음에 윤범아 우리 오비탈 이어서 그냥 쭉 나가기로 했죠. 알지? 어떻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주기적 성질을 보잖아요. 그럼 주기적 성질 같은 경우는 진짜 뇌만 조금만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게 주기적 성질이에요. 와, 그러면 우리 이 주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 자, 여러분 사이클이라는 말이 알아요? 네. 돌고 돌고 돈다는 거야. 뭔가 비슷한 성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 그런데 이 주기적 성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뭐냐면 원자과 전자입니다. 우리 오늘 원자과 전자 시험 봤잖아요. 1령, 1, 2, 3, 4, 5, 6, 7령 1, 2, 3, 4, 5, 6, 7령 1, 2, 3, 4, 5, 6, 7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럼 너네 봐봐.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부터 1 시작했죠. 그럼 여기 또 1 시작했고 또 1 시작하고 또 1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니? 1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1주기 1부터 시작한 두 번째 2주기 이런 뜻으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가 나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친구가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 나와 있는 1주기 바로 그 친구가 누구예요? 수소잖아요. 어머 그 밑에 리튬 나와 있고 나트륨 나와 있고 칼륨 나와 있고 루세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머 수소는 1주기인 이유가 뭐예요? 껍질이 하나면서 원자과 전자 하나. 다 알죠? 그럼 여기는 리튬은 껍질이 몇 개면서? 2개면서 원자과 전자 하나? 나트륨은 껍질이 몇 개면서? 3개면서 원자과 전자 하나? 그만 그릴게요. 어머 그러면 선생님이 저렇게 무식하게 그림을 다 그렸단 말이야. 동그라미를. 그럼 이거를 딱 보자마자 한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이들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죠. 딱 봐도 술이 나로 갈수록 점점점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맞아요. 당연하죠. 그 우리는 바로 어떤 거냐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들의 사이즈가 커지는 건데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요. 아래로 가 뿐만이 아니라 왼쪽 아래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져. 그럼 그 사이즈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원자의 반지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원자의 반지름은 R이라고 쓰겠죠? 그러니까 자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어머나 그러면 모든 성질들은 바로 이 원자 반지름에 출발하는 겁니다.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 자, 지우야 이렇게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뭐라고 부르죠? 체외각 전자. 근데 이것도 원자과 전자로 부르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지우야 얘 원자과 전자 하나 있는 거 좋아 싫어? 싫어. 그러니까 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얘도 버릴 거고 얘도 버릴 거고 얘도 버릴 거죠. 그럼 누가 더 쉽게 버림을 당할 거냐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따지는 거니? 지금 여기 있는 이 전자를 그나마 당기는 게 안에 있는 플러스잖아요. 그런데 얘는 졸라 가까운데 얘는 겁나 멀어. 어머 멀리 있으면 잡아당길 힘이 약해 강해? 당근. 그럼 이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질 건데 누가 더 쉽게 떨어지는 거야? 네, 맞아요. 당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쓸 거니? 원자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 어떻다는 거야. 그럼요. 그럼 전자를 떼기 쉬웠니? 그럼 떼기 쉽다는 건 떼어낼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야? 조금 필요한 거야? 조금 필요해요. 굿자.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떼기 쉬우니까 에너지가 조금 필요하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또 말 바꾸기. 전자를 떼면 양이온 대 음이온 돼? 당근. 전자를 떼면 양이온이죠? 그러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뭐 되기 쉬운 거야? 양이온 되기 쉬운 거야. 그럼 반대로 음이온 되기는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렵죠. 그럼요. 음이온 되기 어렵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또 하나 말 바꾸기 하는 거야. 계속 똑같은 말이야. 아니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건 플러스 되기 쉽다는 거죠. 네. 그럼 마이너스 되기 어렵죠. 굿자. 그럼 마이너스를 우리는 무슨 성이라고 그래? 음성. 마이너스 되기 어렵죠. 음성도. 음성도가 작아져야죠. 그럼 앞에 이런 글자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원자 반지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반지름을 따지는 거야.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주기율표에
오른쪽 위로 가면 이거와 다 어떻다는 거야? 네. 반대. 오케이? 네. 와, 그럼 뭐야? 아니 오른쪽 위로 가면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럼요.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요. 세 번째. 그러면 전자를 떼어내기가 어려우니까 반대로 전자를 얻기가 쉬워지겠죠? 네. 그럼 전자를 얻으면 음성이 되죠. 그렇지. 음이온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이제 말 바꾸기.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성이라고 하는 거냐면 금속성. 그러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오른쪽 위로 가면 무슨 성이 커지는 거야? 그럼 비금속성.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단어, 세트 단어. 어떤 단어가 세트 단어냐면 금속 양이온이 같은 말이야. 비금속 음이온이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야. 됐나요? 요런 전반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머릿속에 바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 시험에 어떤 시험이 나오겠어요? 이거 쓰는 거. 그럼요. 이건 이제 너네 이제 그 잠시 있잖아요. 그 다음 쪽이야. 양자수 안 했다. 양자수 안 했다. 양자수. 선생님 근데 저희 저번 시간에 시험 못 본 건지 저번 시간에 시험 못 본 거? 우리 그거 저거잖아요. 그거 메타이타 기억했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제 그거 까먹을 때 되면 이제 시험 본다고 하겠죠.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됐잖아. 양자수를 안 했네. 근데 양자수는 좀 아시나요? 아니에요? 에이, 불량품들. 안 넘어가, 씨. 종이가 안 넘어가. 자, 여기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주기율배 각 화살표방을 갈 경향성,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되고, 이온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될게. 이런 게 항상 다 시험 문제야. 니네 이제 내 스타일 좀 알죠? 가르친 거 전부 다 시험인 거. 네. 자, 이따가 이제 시험 할 거고요. 좀 이따 양자수도 오늘 다 하려나 물어봤는데 못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거 먼저. 자, 이렇게 됐어. 그럼 니네들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어떤 거야?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고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 요인이 나오는데 영향 요인은 영향 요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할 건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바로 뭐가 나오냐면 전자 껍질수가 나옵니다. 껍질수. 그럼 니네 봐봐. 이거는 병신이 아닌 이상 껍질 개수가 많아지면 반지름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럼요. 그 누구도 여기다 토를 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껍질 개수가 많아지면 반지름은 커져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바로 뭐가 나오니? 자, 전자는 상상하셔야 돼요. 원자 핵에 누가 있죠? 아주 뭔 소리야. 원자의 중심에 누가 있죠? 그럼요. 핵은 코딱지만 하죠. 그럼 원자 전체 사이즈를 결정하는 건 전자들의 분포란 말이죠. 그럼 전자들이 안쪽으로 몰리면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요. 그 중요한 거 바로 뭐냐면 전자를 안으로 몰리게 하는 게 중심에 있는 뭐라는 거야?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가 강해지면 전자들이 안으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요. 그럼 저 플러스를 일컫는 단어 우리는 플러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런 걸 핵에 있는 뭐라고 하는 거야? 핵전화. 그렇지. 핵전화량이 클수록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어때요? 그럼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핵전화량이 클수록 전자를 당기는 힘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밀집이 되겠죠. 그럼 전자가 중심으로 밀집되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져요. 굿. 요게 포인트. 왜 이게 포인트냐면요. 우리의 나쁜 뇌는 무언가가 많아지면 사이즈도 커진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쁜 뇌야. 그런데 핵전화는 커지면 커질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고요. 근데요. 핵전화는 양성자수잖아요. 당근이죠. 그런데 우리는 양성자수를 뭐라 그래? 양성자가 하나면 원자번호 몇 번? 1번.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니? 번호가 커지면 이라고 쓸 거예요. 번호가 커지면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고요. 다른
영향력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번호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번엔 영향을 주는 세 번째 바로 뭐가 있니? 전자개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자끼리는 좋아해? 싫어해? 싫어요. 다른 거 다 생각 전자만 하는 거야. 근데 막 전자가 졸라 많아지고 있어. 그럼 지들끼리 어떻게 돼? 나 꺼져, 나 꺼져, 너 꺼져, 비켜,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개수가 많아지면 지들끼리 막 밀어내니까 차지하는 공간이 맞아. 그럼 그러니까 전자개수가 많아지면 반지름이 커져. 어머.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건 하나, 둘, 세 개는 다 이해됐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 줄 알아? 번호가 커지잖아요. 전자개수가 많아지는 건 당연하죠. 껍질 개수도 많아지는 건 당연하죠. 그럼 얘네들은 같은 방향인데 반지름의 방향 하나가 삑사리를 내죠. 그럼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거야. 누가 대빵이가 누구를 제일 먼저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Are you sleeping? 그 다음 뭐야? 몰라요. 그런 노래 있는데 그래요? 인사가 되게 졸린가 봐요. 왜 화나면 오시죠? 자, 나쁜 새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지. 누가 대빵인가? 대빵인가요? 그럼 이거 마치 뭐가 똑같냐면 우리 집에 TV에 리모컨 주도권 누구한테 있냐? 누구한테 있어? 강아지. 뭐야 이 새끼. 아 강아지가 니네 집 대빵이구나? 그럼 강아지가 없어졌어. 그럼 그 다음 대빵이 누구야? 아빠. 여기 좀 이상한데? 그럼 아빠가 저기 밖에 나가셨어. 그럼 그 다음 대빵은 누구야? 할머니. 할머니? 엄마는 할머니 같이 사셔? 많이 좀 아 그래 바로 그런 거야. 그럼 여기서 누가 대빵인가요? 할머니. 그러면 선생이 굳이 왜 이 순서대로 썼겠니? 퍼스트가 껍질인 거야. 세컨드가 원자 번호고요. 서드가 전자개수입니다. 그럼 니네들은 껍질수, 번호, 전자수지. 그러니까 결국 바로 뭐가 나오는 거니? 영양 요인은 껍질수, 원자 번호, 전자개수인데 이들의 영향력의 순서가 껍번전이라고요. 껍번전 까먹으면 안 돼. 자, 영향력의 순서가 뭐라고요? 껍번전이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반지름을 비교할 거니? 반지름을 비교하는 방법. 얘네들은요. 자, 오늘 보호 모형에 따른 전자배치 썼죠. 네. 그러면 반지름 누가 더 커? 그러면 거기 주어진 원자 또는 이온들의 전자 배치를 씁니다. 어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애가 야 나트륨하고 있잖아. 염소하고 반지름 누가 더 커? 이렇게 물어봤다 쳐. 그러면 얘네들의 뭐를 쓴다고요? 전자배치. 그럼 이때는 껍질이 들어가는 보호 모형에 따른 전자배치를 쓰는 거야. 자, 나트륨이 11번이니까 전자배치 뭐죠? K2, L8, 우리끼리 할 때는 K 안 해도 돼. 281. 어머, 염소는요? 17번. 그러니까 287. 자, 썼죠?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서 뭘 비교하는 거니? 껍 순서대로 전을 비교하는 거야. 자, 껍. 얘 껍 몇 개야? 그렇지. 얘가 같으면 그때 뭐로 비교하는 거야? 번호.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지죠. 어머 뭐야? 11번이고 17번이네? 그러니까 이들의 반지름은 누가 더 크다고? 그렇지. 이게 더 크다고요.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아니 어떤 애가 나트륨하고 나트륨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한다.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뭘 쓴다고요? 전자배치. 자, 나트륨 전자배치 뭐야? 굿. Na 플러스 전자배치 뭐야? 그리고 껍번전 비교할 건데 헐. 뭐가 달라? 완전. 껍질이 껍질이 다르니까 번전 갈 필요도 없어. 그러면 얘가 더 크다. 오케이? 네. 그런데 너네 봐봐. 그럼 뭐야? 선생님, 얘 양이온 됐더니 지랄하고 전자만 버린 줄 알았더니 뭐도 줄어들었어? 껍질도 줄어들었죠. 그럼 문제가 거꾸로 나옵니다. 야, 원자 반지름 있잖아. 그리고 이온 반지름이 있잖아. 근데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을 했어.
아이고, 그랬더니 얘가 1보다 작은 게 나오더라? 양이온이게, 음이온이게. 음이온. 양이요. 야. 자, 얘가 1보다 작으면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전자. 원자가 더 크죠? 네. 그러면 얘는 이온되면서 전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렇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거야. 그 틀림없는 사실이 뭐냐면 전자를 버리면,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이제 전자를 너희들의 뱃살이라 생각하는 거야. 전자를 버렸어. 훅 떼서 버려. 자, 떼서 버려봐. 그러면 사이즈가 점점 늘어나 줄어들어? 그럼요. 그러니까 이온될 때 사이즈가 줄어들면 이거는 무조건 양이온.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음이온을 한번 해볼까? 저 너무 이렇게 똑같은 거 하면 거시기 하니까 F로 한번 해봅시다. 자, F는요. 전자 배치가 뭐죠? 8. 9번이에요. 2, 7. 그럼 얘가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면 뭘로 변해? 2, 2, 8. 굿잡! F-죠? 그럼 얘네들 반지름 누가 더 클까? 껍, 번, 전 비교할 거야. 자, 껍 어때? 같아요. 굿. 번호 어때요? 굿. 그러면 뭘로 비교하는 거야? 전화량. 전자겠어요. 이 새끼들 죽는다. 껍 번져라. 얘는 전자수요. 전자수지. 전자수지. 그럼 전자가 얘는 9개인데 얘는 몇 개야? 4개. 전자가 많으면 반지름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지름은 누가 더 크냐고요? 오른쪽 거. 그럼 이제 또 이것도 어떻게 나온다고요? 거꾸로 나온다고요. 야, 얘는 전자 얻었으니까 반지름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어떻다는 거야? 커요. 크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줄 알았어. 그러면 응용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리튬, 베릴리움, 동소, 탄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리베이시 높은 애는 전부 다 껍질 개수가 어때요? 같아요. 그럼 얘네들의 반지름을 비교할 때 껍질이 똑같으니까 번호로 따지죠. 그럼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져요. 작아지지.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우리 나쁜 생각 뭐라고? 뭔가가 늘어나면 자꾸 반지름도 커진다고 생각해. 나쁜 생각이 여기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간단한데 여기를 길게 설명하잖아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애들이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럼 너네 봐봐. 리튬 3번, 3 플러스. 베릴륨은 4 플러스로 당긴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더 세게 당기죠. 네. 그거 상상하셔야 돼요. 와우. 그럼 얘는 반지름이 요만했는데 그냥 베릴륨 반지름은? 그렇지. 이 그림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걸 하면 개척하지 말고. 어머. 그럼 거기는 나트륨은 리튬보다 크죠. 네. 그럼 나트륨 옆에는 나트륨보다는 작지만 여기보다는 크게 그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 수소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코딱지만하게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머 얘 이렇게 되네. 그러면 만약 이렇게 가면 커지고 이렇게 가면 작아지잖아요. 이게 바로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야. 됐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야 우리 있잖아 오기 네온도 하나 그려야 되겠네. 오고 질소, 산소, 플루오린 여기 나트륨, 마그네슘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반지름을 비교하라고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게 나오냐면 아마 이번에 나왔을걸요? 아니 야 우리 나트륨 있잖아 나트륨. 나트륨은 전자 배치가 뭐죠? 281. 281.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전자 배치가 뭐죠? 8. 자 나트륨 이온 28. Mg는 전자 배치가 뭐죠? 287. MG가 몇 번이에요? 17번. 17번이 자 우리 인성 우리 주기율표와 원자 번호를 외우는 게 시급합니다. 자 마그네슘은 조용히 해보다 맞출게. 282. 282. 그렇잖아. 나트륨 281, 282, 283, 284. 너 혹시 마그네슘 여기 있는 걸 모르는 거 아니야? 설마. 설마 그지? 자 그러니까 마그네슘 원래는 282죠. 네. 그럼 얘는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는? 두개 이루어내는 28. 굿자. 마이너스. 자 알루미늄은 전자 배치가? 3 플러스. 오케이. 그러니까 3 플러스면? 28. 자 이쪽으로 가볼까? 질소. 원자 번호 7번. 원자일 때는 전자 배치가? 2, 5.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는? 3개 얻어내. 굿자. 마이너스. 자 산소는 8번이니까 원래는 26이죠? 네.
28. 그렇지. 자, F는 또 F-가 되면 또 28. 그럼 네온은 이온이 되지 않지만 원자 자체가 28. 자, 이런 게 시험 문제에 왜 나오니? 원래 원자들은 전자 배치가 같은 게 한 개도 없죠. 그런데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가 다 똑같아지죠.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야 여기 얘네들 주변에 가장 안정한 거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가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이죠. 그러면 그 주변에 가장 안정한 건 원자 번호 몇 번이야? 7번. 자, 10번. 그렇지. 여기 있는 10번이 가장 안정하죠. 그쵸. 그쵸. 그러면 10번 주변에 있는 애들은 가장 안정하게 되면 전자 배치가 누구처럼 변하는 거야? 굿잡!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같아. 그럼 더 구체적으로 하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받는 이온들 이렇게 되는 거야. 전자 배치만 네온처럼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가 28이죠. 전자 배치가 네온과 같은 이온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온의 전자 배치가 네온과 같은 이온들. 그러면 이거는 네온의 앞번호와 뒷번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반지름은 누가? 누니까 반지름이 같은 애들은 없죠. 자, 얘네들은 딱 보기에 뭔가가 똑같죠. 뭐가 똑같을까? 건전종의 껍질과 전자 개수가 똑같죠. 번호를 당근이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 작아지지. 아, 진짜. 이씨 불량품들 진짜. 자, 다시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지름은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뭐만 비교하면 돼? 껍번전. 주의할 거 뭐야? 번.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작아진다고요.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고.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은 작아진다고요. 오케이?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몰라요. 몰라. 가려먹기 없고. 네. 자, 제목으로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부제목으로 가려막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게 무슨 말이니? 내가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한번 그림을 또 그려볼 거예요. 마그네슘은 K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나요? 2개요. 2개. L 껍질에는요? 8개. M 껍질, 그 다음 껍질에는요? 2개. 그렇지. 자, 가려먹기가 뭐냐면 이걸 이제 의인법을 한번 써봅시다. 여기 전자들이 안에 있는 플러스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 콘서트 간 무대에 12명의 누나들이, 이쁜 누나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 그러면 엄마가 막 K석에다가 비싼 돈을 써가지고 막 앞자리 끊어줬어. 그럼 얘는 12명의 누나들이 예쁘게 춤추는 거 다 보이죠? 네. 근데 엄마가 무슨 콘서트야? 알아서 네가 가! 내 용돈으로 끊어서 좀 뒷자리를 끊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년이 앞에 있는 새끼가 자꾸 대가리로 누나들 막 가려가지고 분명히 누나 12명이 춤추고 있는데 나한테 보이는 누나는 2명. 2명은 아니지. 막 10명 보였다 9명 보였다 막 그런단 말이야. 앞에 있는 년만 가리는 줄 알았더니 옆에 있는 이 새끼가 막 봉 들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봉이 자꾸 내 앞을 가려. 자? 그럼 저 뒤에 있는 얘는 어떻게 했어? 아예 안 보여. 야우 샷 졸라 안 보여. 그럼 막 3명 보였다 4명 보였다 막 이런단 말이야.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얘기야? 핵에서 멀어질수록 이 자리에 있는 전자는 앞에 있는 전자가 핵을 가려막죠. 자, 앞도는 옆에 있는 전자가 원자 핵을 가려막는 현상.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가려막기 효과.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니? 분명히 여기서 춤추고 있는 누나들은 12명이 틀림없는데 느껴지는 누나의 개수가 뒷자리로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돼? 작아져요. 그럼요. 실제가 아니라
나에게 느껴지는 눈화들, 느껴지는 핵전화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유효핵전화. 그러니까 유효핵전화도 원자 반지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반지름이 커져서 핵에서 멀어지면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오케이? 자, 다시. 반지름이 커질수록 유효핵전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유효핵전화가 뭐야? 진짜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핵전화. 오케이? 콜서트 생각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어머. 아니 그럼 너네 봐봐. 아니 선생님 수소하고 헬륨으로 갈 거예요. 얘 봐봐. 여기 얘는 누나 한 명 잘 보인다. 그런데 얘 봐봐. 자, 2+죠. 누나가 2명을 늘어났는데 게다가 반지름도 이렇게 됐죠. 누나 졸라 잘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에서 헬륨으로 갈 때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돼?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럼 여기도 볼까? 리튬, 베릴륨, 붕소탄소. 누나가 3명, 4명, 5명, 6명, 7명 늘어나. 근데 반지름은 점점 작아지니까 유효핵전화가 점점 어떻게 돼? 그렇지. 자, 그래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되게 쉬운 거. 원자 번호에 따른 그들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야. 그러면 리튬 3번이죠? 그럼 얘는 원래는 핵전화가 3+여야 되잖아. 그런데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이 전자는 3명의 누나가 다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3번보다 살짝 작은데 얼마인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리튬에서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로 갈수록 점점점 늘어나죠. 왜 늘어나요? 반지름이 점점점 어떻게 되니까요?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나트륨 이게 지랄 같죠. 이렇게 가까이서 니은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나트륨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유효했잖아. 어떻게 돼? 급락. 그런데 자, 아까는 누나가 3명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누나가 안에 몇 명이 있어? 11명이 있죠. 헐. 그러면 감소해도 아무리 안 보여도 3명보다는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절대로 얘보다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머 여기 나트륨이다. 이거 11번. 그럼 또 똑같아. 나만하시 페스콜라 점점점 늘어나죠. 그 다음에 칼륨으로 갈 때 또 오케이 똑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수소헬륨 안 그렸지만 수소헬륨도 어때? 패턴 똑같죠 이렇게. 그럼 중요한 건 너네들의 시험지에 나오는 건 바로 이 구간입니다. 반지름이 커질수록 유효핵전화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중요한 거야. 별거 아니죠. 엄청 중요한 거야. 얘네들이 왜 어렵냐면 요것만 배우면 졸라 쉬운데요. 다 같이 섞어서 배우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니? 얘네들에게 유효핵전화 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 한번 떼볼 거야. 자, 제일 먼저 집 가는 애가 누구야? 안에 있는 애, 바깥쪽에 있는 애? 바깥쪽. 당근이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에너지를 막 가할 거야. 누가 제일 먼저 떨어질 거니? 맨 바깥쪽. 당연하죠. 그래서 바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뭐가 나오는 거야? 이온화 에너지. 그럼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는 뭐니? 길게 어렵게 알 필요 없어요. 원래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흡수되는 에너지 이렇게 길어요. 다 필요 없어.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가 뭐라고요? 그럼요.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그러면 필요한 에너지는 핵에 가깝게 강하게 붙어 있을수록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어머. 자, 이 한번 떼볼 거야? 어떤 애가 여기 나오면 나 전자 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전자 전자 떨어집니다. 그럼 얘 전자 떨어지면 Mg에서 Mg1+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전자 떼어내는 거야. 그럼 우리 첫 번째 전자 떼어내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1차 이온화 에너지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전자니까 1차 이온화 에너지 말 졸라기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온. 그럼 얘를 뗄 때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하니? 738이 필요합니다. 와, 그럼 이제 그 다음 생각해야 돼? 얘를 떼고 났어. 그럼 그 다음 걸 뗄 때는 전자를 떼는 게 더 쉬워질 거나 어려워질 거냐? 잠깐 생각, thinking. 어려워집니다. 그럼 왜 어려워지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전자 개수가 줄어들면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 줄어들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뗄 때는 전자가 12개였는데 11개. 11개니까 반지름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 인력이 찔려. 그러니까 그렇지. 아까 거보다 떼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그럼 뭐야? 떼면 뗄수록 자꾸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거 뗐어. 떼고 나서 그 다음 걸 뗄 거야. 그러면 mg 1 플러스에서 mg 몇 플러스 만드는 거야? 2 플러스. 이런 걸 몇 차? 2차. 이런 걸 E2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조금 늘어나? 그럼 E2 얼마가 되는 거니? 1451. 자, 몇 배가 늘어났어? 2배. 그렇지. 그럼 전자 하나 떨어지면 2배쯤 늘어나는 거구나? 그런데 얘도 뗐어. 그럼 그 다음 어디 거 떨어져야 돼? 안쪽 안쪽. 그게 중요한 거야. 지랄하고 뭐야? 헐! 아니 전자 개수도 이거보다 줄어들었는데 거기다 껍질도 줄어들었네? 와우. 자, 껍질 개수가 줄어들면 반지름 어떻게 돼? 줄어들.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돼? 또 커지죠. 헐. 그럼 커진다는 걸 어려워진다고 할까요? 그럼 전자 개수가 줄어들어서 어려워졌는데 껍질 개수가 줄어들어서 또 어려워졌어.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네. 그것도 영향력이 더 큰 걸로. 그럼 얘는 훅 어려워지겠죠. 어떻게 알았죠? 그래서 얘는 졸라 어려워져.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7733. 그럼 몇 배가 어려워진 거야? 5배쯤 어려워졌죠. 오케이? 그러면 전자가 줄어드는 일만 일어나면 2배에서 3배만 어려워지는 거야. 그 다음 거 떼잖아? 조금 어려워져요. 2포 10540. 1.5배네? 그러면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떼어내는 걸 차례 순자, 차례 차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러면 모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차수가 늘어날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 그런데 얘는 2~3배밖에 안 늘어났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그렇지. 이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포인트. 뭐가 늘어나는 거라고요? 껍질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됐어요? 어머나. 그러면 하나 떼고 2개 뗐더니 껍질이 바뀌었지.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조사하면 2개 떼고 껍질이 바뀌었으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2개. 그러면 이 친구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2개. 2개라는 뜻.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mg든 내가 지금 mg라고 했으니까 2개라는 거 알잖아. 그럼 실제 시험 문제는 a 이렇게 나오겠죠. a의 이온화 에너지 숫자로 뚝뚝뚝뚝 줍니다.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mg는 원자과 전자가 2개니까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려면 전자 몇 개를 떼어내야 돼. 그럼 그때 에너지가 자 중요한 거야. 얼마가 필요하냐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봐봐. 이원은 첫 번째 걸 뗀 거죠. E2는 2개를 떼는 게 아니라 2번째 것을 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2개 다 떼려면 요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E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738 더하기 1451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이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 야, 이건 mg 플러스 만들 때는 E2만 필요해. 이렇게 실제로 예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안 돼. 자, E2란 이온도 같이. E2란 두 번째. 2차란 그렇지. 2번째 것을 뗄 때 필요한 에너지라는 뜻이죠. 2개를 뗄 때가 아니라는 거라고요. 첫 번째 떼고 그 다음 2번째 뗄 때. 그럼 2개를 다 떼려면 첫 번째 것도 필요하고 2번째 것도 필요하다고요. 됐어요 여러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 문제를 풀어보잖아. 그러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아니 이 다음 거까지 하면 이제 막 10시 될 것 같은데 11시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좋아. 마치 오히려 좋아. 자전거 타고 가야 되니까 자전거 앞에 있으면. 자 운동이랑 뭐해?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거 다 이해되죠? 당연하죠. 근데 이해가 되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복습도 하고 다음식도 맞지, 결정 당근이죠, 당근이죠. 그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조사하는 목적은 사실 원자과 전자수를 알아내기 위함이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래? 지금은 하나의 원자를 완전 집중 공략했잖아요. 이번에는 난 수소도 하나만 빼볼 거고요. 헬륨도 하나만 빼볼 거예요. 네.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전부 다 1차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만 비교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바로 어떤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한 거야?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어머나! 아니 그럼 뭐야? 오른쪽 위로 보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면서요? 네, 아. 당연하죠. 작아지죠. 작아지는데 그런데 항상 그런데가 문제죠. 그런데 중간에 삑사리를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삑사리를 내는 이유가 뭐니? 자, 이온화 에너지 영향 요인을 한번 볼 거예요. 뭐야 이거? 이온화 에너지 영향 요인. 그럼 이온화 에너지 영향 요인은 조금 아까 반지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하나가 플러스 됩니다. 그럼 얘는 바로 뭐냐면 전에다가 자 에너지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는 어떤 것도 에너지로 들어가는 거니? 자, 전자가 만난 원자과 전자. 부양자수. 부양자수. 부양자수가 누구의 에너지였죠? 두껍질. 부껍질이 누구죠? 영어로? N. 아니 N은 주양자수. N. 그치. L이 누구야? N. 세 글자 영어. 리퀴드. 오비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오비탈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자, S하고 P하고 누가 에너지가 더 많아요? P. 그럼 S 있는 게 먼저 떨어져, P 있는 게 먼저 떨어져. P. 불안정한 게 먼저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집어넣을 거야. 껍번전 O. 오비탈. 그럼요. 스피드바. 그러니까 얘가 오비탈이 바뀔 때 살짝 출렁거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대로 따지면 리베빗이 높은 애는 이온 에너지가 점점점 어떻게 돼야 돼? 커져요. 그렇지. 늘어나야 되죠. 자, 그래프를 그냥 여기다 덧그릴 거야. 아니, 이온 에너지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오비탈이 바뀔 때, 자, 리튬 S에 하나 들어가죠? 예. S에 2개 들어가죠. 그럼 여기까지는 S야. 그런데 여기부터 P. 그렇지. 홀. 자, 홀짝 S 오비탈이죠. 네. 홀 P 오비탈이죠. 네. 여기서 늘어나다가 S보다 P가 불안정하잖아요. 아. 살짝 떨어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전자가 혼자 있는 게 좋아? 둘이 있는 게 좋아? 혼자. 굿잡! 홀까지는 그냥 또 늘어나요. 홀 늘어나. 짝짝. 네, 하면서 또 살짝 꺼져 이씨 막 발로 차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짝짝짝 할 때 살짝 또 떨어집니다. 2번 출렁거려. 그런데 어디서 출렁거린다고? 홀짝, 호로롤, 짝짝짝. 올라가다 출렁, 올라가고. 그럼 여기에 원자가 몇 개 있는 거야? 홀짝, 6개. 호로롤, 왜요? 짝짝짝. 그러니까 2개, 3개, 6개. 네. 그러니까 2개 올라가고 떨어지고 3개 올라가고 떨어지고 3개 올라가고. 오케이? 네. 자,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대로 그려볼까요? 자, 이거 1차 이온화 에너지. 네. 수소, 와, 요거다. 수소 이온화 에너지 얼마냐면, 이건 나랑은 안 했지만, 자, n제곱분의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생각나세요? 마이너스 1312. 굿자! 그게 수소 이온화 에너지야. 이거 외우시는 겁니다.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1312kJ야. 하이테이랑 하이탑이 나왔습니다. 하이탑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우실 거예요. 이거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 준이 있잖아요. 이거 에너지 준이 n제곱분의 k잖아요. 요거 외우세요. 이거는 과학을 배운 사람의 커먼 센스야. 근데 화학이 아니라 물리에서 더 많이 나오죠. 그때는 물리에서는 뭐라고 나오나? 1312라고 안 나오죠? 안 배웠. 아직 안 배웠어요? 네, 물리에서 배울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물리? 어? 네. 근데
근데 그때 이 숫자가 다른 이유는 화학은 전자 1몰을 기준으로 하고요. 물리는 전자 1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숫자가 다를 뿐 원리는 다 똑같아요. 자, 뭐 여하튼 그럼 여기 전자가 수소의 원자 이온 에너지 원자번 1번 1312. 그럼 봐봐. 얘에서 얘로 가면 늘어나죠. 네. 그것도 봐. 얘는 1불로 당기는데 얘는 2불로 당기죠. 당기는 힘이 더블 되죠. 네. 게다가 안으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후, 늘어나요. 헬륨 2500까지 늘어납니다. 다시 내려와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럼 봐봐. 이렇게 가면 이온 에너지가 줄어든다며. 그럼 얘가 1310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니? 확 줄어들어요. 520. 그럼 얘는 줄어들죠? 496. 얘는 또 줄어들죠? 419. 원자번호 칼륨 19번이잖아? 19번 419. 4월 19일 뭔가 있죠? 자, 그럼 봐. 그 다음에 리튬 3번 어디까지 떨어뜨려? 520까지. 그럼 여기는 기본은 어떻게 된다고? 쭉 늘어나야 돼. 그런데 자,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두 번 출렁인다고 그랬죠? 몇 개 올라가고 출렁? 2개 올라가고. 3개. 그렇지. 자, 리튬, 베릴륨 2개 올라가고 출렁. 아주 살짝. 이게 순서야. 꺾번전 5. 조금. 그럼 얘네들은 살짝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몇 개 올라가? 하나, 둘, 셋. 요거 지그재그로 다 끼어 들어가는 거야? 네. 얘 막 여기까지 떨어뜨리면 큰일 나요. 네. 그 다음에 또 살짝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어요. 살짝 떨어진다면 다시 3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또 바지 수직. 완전 급락. 이거 저기 요즘 주식 뭐야 이거 싫어하고 루나. 요즘 주식 그래프죠. 급락 오늘도 막 급락하던데. 자, 그래서 얘가 520이면 이거 496까지 떨어집니다. 11번. 급락 후. 또 똑같아. 다시 저. 자, 2개 올라가죠. 홀짝. 호로롤. 짝짝짝. 너네 이거 막 이거보다 더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사이사이 끼어 들어가는 거야. 네. 또 급락. 419 크카. 419 이렇게 되는 거야. 419 혁명. 그렇게 외우라고요. 네. 자, 1312 520 49649. 시험 문제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이뻐 보이잖아요. 혼자 그리려고 하잖아? 머리가 뒤죽박죽 됩니다. 자, 당연하죠. 너네 봐요? 안 보고, 당연하죠. 이거는 안 보고 그리고 안 보고 그려보기. 자, 이거 왜 이렇게 기냐면 오늘 1차만 배웠잖아요. 여기다 1차만 그릴 거야. 다음 시간에 2차와 3차도 그릴 거예요. 그런데 너네 배워서 알걸요? 2차와 3차는 1차와 그림이 똑같아요. 한 칸씩 오른쪽으로 움직일 뿐이죠. 그러니까 1차 그리는 연습을. 이거 못 그리면 문제 한 개도 못 풀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럼 너네 봐봐. 이거와 이거는 패턴이 어때요? 똑같죠. 그런데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죠. 네. 그러니까 봐. 이주기 리튬 홀짝 호로롤 짝짝짝.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더 그려줘야 돼? 왜요? 아니 홀짝 홀홀홀 짝짝짝. 원소가 3개라고. 네. 그럼 리튬이죠. 그럼 여기 나트륨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똑같아. 홀짝 호로롤 짝짝짝. 이렇게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오케이? 네. 수평 이동한 거야.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잖아. 저걸 왜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잠시는요. 좀만 더 하면 안 돼요? 이 나쁜 새끼들. 잠시는요. 20페이지랑 21페이지 어디까지냐면 38번까지 21페이지 38번까지
그런데 여기 지금 38번에 1, 2, 3차 다 그리라고 했잖아요. 일단 1차만 그려. 밑에다 그리는 거야. 1차만 그려오세요. 몇칸 차? 그런데 1차만 그리는 1차만 그러니까 몇 칸이요? 몇 칸이냐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아니 잘라서 그래요? 좀만 더 하고 싶다. 뭘 잘라서 이거 그리는 거 이거. 그냥 그 위에 다 그래요? 네 여기 이렇게 다 그려. 그렇지. 이거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요. 1, 2차 아 겹쳐서 그리는 거구나. 아니요. 아니 얘만 그리라고 얘만. 네. 그런데 100이면 안 돼. 이거 시험 볼 거니까 야. 그려봐야 돼. 숫자도 외워야지. 당연하죠. 1, 3, 1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다 외워. 6,500 같은 거 못 외워요. 아, 이걸 안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다 외우고 가죠. 좋죠. 자, 그런데 봐. 어디다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아까 여기 있죠. 여기다가 1차만. 네. 이것도 숙제야. 여기다가 1차만 3번 그리세요. 자, 여기다가 1차만 몇 번 그리라고? 3번. 여기가 뭐냐면 54페이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설명하고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네.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건지 완자화원 준비해 주세요. 오렌지색. 오케이? 완자화원 준비해 주세요. 완자화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문제 푸는 숙제는 없는 대신 영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보고 끝나고 다음 시간에 안 보고 오면 다 까먹는다 지구야? 네. 그럼 큰일 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졸려. 좀 가져가야지. 야 여기서 같이 가. 너 어차피 나 이거 없으면 이거 10번만 하면 돼요. 여기 양용 앞에 있는 거. 그래? 뭐 잘 야 양형버스 타면 안 돼? 안녕히 계세요. 11시부터 운영, 한 10시 넘어서 운영하세요. 아, 불육팔에 탄다고? 잘 가. 그냥 아니 앞에 있는 누나가 시간이 뒤에 물리가 있어서 못 바꿔준대. 지워버리죠. 안녕히 계세요. 뭐야? 잘 가. 달리기 그린 것들. 충분히 잡을 수 있죠. 너무 뛰지 마. 위험해.